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흔히 3월을 봄 이사철, 9월을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고 직장에선 인사 발령이 나면서 이사 수요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계양구에서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는 이른바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양 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3건이던 계양구 아파트 전세 거래는 7월에 246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줄어들어 9월에는 14일 기준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9월이 절반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세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전세가는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계양구 규련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22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매물이 2억 9,9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지난 9일에는 같은 층의 전세 매물이 3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보름여 만에 전세가가 2천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계양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예 나오지를 않고 물건이 없는 데가 많아요. 계양구가 좀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수리가 좀 잘 된 집들은 뭐 한 2천씩도 갭이 생기는데 보통 그 3법 임대차 3법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전세금이 뛴 것 같아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른바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완화되고 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도심은 이전보다 활기를 찾으면서 소상공인들은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한편으론 이러다 다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부천역 일대. 프랜차이즈 카페에 다시금 손님들이 자리했고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간만에 약속을 잡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이제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2주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홀 매장이 금지되고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또 2단계로 하향됐을 때 사람들이 더 또 돌아다니잖아요. 홀도 많이 사용하고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럼 또 이제 또 심해져서 상향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있고. 송내역 일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찌감치 식당 외부에 마련된 좌석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부천의 한 중심가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평일 저녁이지만 지역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단 자유롭게 영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언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지 모르는 만큼 노심초사입니다. 단계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좋은 일이고요. 또 여기보다 또 좀 시간이 또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래야 대한 걱정도 사실은 더 앞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고. 반면 시민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낮아져 걱정입니다. 불편하죠, 아직은. 아니, 아직까지 다 적용된 게 아니라서. 그저 아직 뭐 100명대로다가 혹시나 나온다고 하니까 불안하긴 한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좀 그래요. 한층 완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일단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 자체가 바뀐 요즘이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는데요. 승객 수가 줄어들면서 버스 회사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와 김포, 서울을 오갔던 2,000번 버스.
이달 14일부터 당분간 운행을 멈춥니다. 적자 노선에도 꿋꿋이 운행했지만 최근 승객 수가 더 줄어든 탓입니다. 업체는 이 노선과 함께 2개 노선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김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 업체도 감차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8만 명을 유지했던 하루 평균 승객 수가 이달 들어 3만 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버스 회사가 정류장에 붙인 임시 버스 시간표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승객 수가 줄자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을 늘린 겁니다. 올해 김포 전체 버스 승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학교가 문을 닫고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찾는 발길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적자폭을 메우지 못하면서 버스 회사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공공버스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올 3월에 최초 도입을 했고 올 10월부터는 그 추경에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2개 노선 121대를 준공영제 시행하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16개 노선에 그 171대가 그 118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러나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모든 노선을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적자 운영이 길어질수록 업체들은 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인구는 지난 2000년대 초 택지 조성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한때 35만 명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계양구 인구가 10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최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양구의 인구 변화를 김진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인천 계양구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인천 북구에서 분리되며 26만여 명으로 시작한 계양구 인구는 지난 2010년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 인구는 2010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최근에는 29만 8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사이에 약 5만 명 줄어든 겁니다. 계양구 인구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최근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부천이나 부평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좀 계양구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주택이 지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요, 사업이나 아니면은 각종 지원책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 판단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에 해당하는 만 15세에서 64세 인구의 감소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계양구에서 줄어든 인구는 모두 44,339명. 이 중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약 70%입니다. 이 인구층이 10년 동안 3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계양구 여성보육관은 최근 재건축 등으로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났을 뿐 향후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택지 조성 이후 계양구 인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역동적인 도시라는 계양구의 비전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에서 시흥과 부천 옥길, 서울 노량진을 잇는 제2경인선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제2경인선 개통의 첫 출발인 차량기지 이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부천 옥길 지구의 광역철도 시대도 함께 늦춰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시흥과 부천을 거쳐 노량진을 잇는다는 계획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추진. 기재부가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부천 옥길 지구가 포함돼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제2경인선 건립이 현실화되면 여전히 부족한 지역 내 교통 인프라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꼭 버스를 타고 한 번, 두 번 탈 때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요.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먼저지만 새 기지로 지목된 광명에서 이전을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지역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놓이자 부천에서는 또 다른 노선을 고민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차량기지 이전 자체가 무산될 경우 노선 등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 이렇다 보니 광명을 배제하고 서울로 곧장 연결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일찌감치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을 이제 광명시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데 대비를 좀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새로운 노선을 생각해 보는, 광명을 거치지 않는 노선을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2경인선 건립에 대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부천은 손꼽아 기다리던 광역철도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하늘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마저 크게 올랐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000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10,000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해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 저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뭐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채소가 바로 회복이 되진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죠. 우리 지역에는 노숙인들의 자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도농살림을 이재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상품을 포장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작업량이 늘어난 상황. 하지만 직원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입니다. 또 도시와 농촌의 직거래를 통해서 농촌에는 판로를 또 저희가 찾아주고 도시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유통회사입니다.
도농살림은 지난 2008년 문을 연 인천 지역 1세대 사회적 기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사회적 기업이 만든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것이 주요 업무. 특히 도농살림은 지역의 노숙인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노숙인 시설 운영 등 노숙인 자활에 쓰고 있는 상황. 도농살림 직원의 80%가 노숙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무에 관련된 자격증은 있어도 하지를 못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은 없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쪽에서는 일을 시켜주셔서 좀 처음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진 요즘 도농살림의 여건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을 이미 한번 이겨낸 도농살림의 식구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추석 명절 주문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밖에 이르지 않고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신다면 우리 노숙인들이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농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이 올라오니까 농촌에도 도움이 되고 새 삶을 찾은 노숙인들의 땀이 또 다른 노숙인들의 희망이 되는 곳, 그곳은 도농살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이 추석 성묘객 분산을 위해 미리 성묘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미리 성묘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이 45,2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성묘객보다 5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오는 29일까지 미리 성묘기간을 운영하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문을 닫고 대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들이 밀집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온라인 성묘 신청자도 일주일 만에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리 성묘와 온라인 성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지난 15일 부평 풍물 대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부평 풍물 고유제를 봉행했습니다. 부평구 동풍물단과 지역 주민들은 부평 풍물축제 시작에 맞춰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고유제를 지내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오는 10월 열릴 부평 풍물축제도 다큐멘터리 방영 등 비대면으로 열 계획입니다. 지난달 김포에 유입된 인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김포시 인구는 45만여 명으로 한 달 전인 7월보다 6,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인구 가운데는 40%가 30대와 40대였으며 영유아 비율도 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김포시 인구는 지난 2003년 2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국토부의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이른바 ITS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앞으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교통량을 조절하는 등 시내 통행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에는 새롭게 지원되는 국비를 비롯해 시비 160억 원 등 모두 410억 원이 투입됩니다. ITS 지능형 교통체계는 자동차와 교통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혼합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